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공부하면서 멘탈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이유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답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어떤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연락 주시면 간간히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사연을 주신 분은 이제 원하는 곳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좀 축하해 달라는 말과 함께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니까 공부를 또 앞으로 몇 년 해야 되고 이 공부가 끝나고 났을 때 내 진로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외롭고 막막한 마음이 들어서 우선 합격한 건 기쁘지만 좀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저도 어린 나이에 사법시험이라는 시험에 도전을 하면서 정말 무섭고 막막하고 외로웠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마 모든 공부와 모든 도전을 하는 여러분들은 다 외롭고 막막할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이 시험에 붙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시험에 붙었다고 한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요즘에 싸이월드 일기장이 복구가 되잖아요. 그때 제가 2013년에 쓴 다이어리를 봤는데 제가 2011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시험에 붙고 2년 뒤에 쓴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걸까라는 한 줄의 문장을 써둔 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저 역시도 현재까지도 확신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 고통과 막막함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무섭고 저 역시도 좀 많은 생각과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도전을 하는 사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 중에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요즘에 행시 붙은 사무관들도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우리가 정말 모두가 다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공기업에 들어가서 나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이렇듯 남들이 다 안전하다 좋다라고 하는 선택이 모두에게 다 좋은 선택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선택이 이후에 내가 후회하는 길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가 어른이 됐으니까 내 인생에서 져야 하는 책임감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도전과 모험을 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그런 분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성취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뭔가 계속 꾸준히 노력해야 되고 어딘가에 합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불안감과 고독이 싫어서 안전한 길,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미래가 있을지가 뻔히 보이는 그런 안전한 선택을 하고 싶다면 그런 선택을 하면 되죠.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평범해지지 않을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재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나를 올릴 수 있는 내가 좀 고생은 하겠지만 그만큼 보답이 있을 것 같은 길을 선택해서 달려나가는 거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성취욕구라는 게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 물론 불안감도 느껴지겠지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런 길을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것을 마냥 무섭고 두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즐기면서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도전을 하면 반드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배수의 진을 치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해서 그거는 내가 노력을 했을 때 일이고요. 그 결과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선은 충분히 노력을 해보고 안 됐을 때는 반드시 다른 길이 열릴 거예요. 분명히 실패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실패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법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탄탄대로의 길만을 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제가
조금 어린 나이에 시험에 도전을 해서 어린 나이에 시험에 합격한 건 있지만 저 역시도 많은 도전과 실패가 있었고 실패 속에서 배움이 있고 또 다른 기회가 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도전을 하는 것 자체로 대단하고 멋있다고 생각하지 그 이후에 실패가 두려워서 어떤 시작을 하지 않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멋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전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간을 쏟아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도전이 좀 무서워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제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고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저 역시도 굉장히 큰 자극이 되고 나도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조세법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조세법 공부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주변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조세법은 공부한다고 해서 사건 수임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조세법은 공부를 해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한두 번 공부해선 될 것도 아니다. 그 시간에 다른 걸 해라. 이런 이야기를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듣고서 그럼 쓸데없는 거니까 조세법 공부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이 공부를 한 게 저에게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새로운 분야의 사건을 좀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였거든요. 이 공부가 만약에 실패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저에게 이 시간, 공부했던 시간과 지식은 제 머릿속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3년을 맞이해서 저도 새롭게 공부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던 거기 때문에 너무 고독하고 외롭죠. 저도 사실 조세법 회계사분들이나 세무사분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력일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저는 꾸준히 공부를 할 거고 제가 이런 걸 공부한다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저도 외롭고 쓸쓸하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전을 하면서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느끼시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극복을 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도 그렇고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저는 이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다 끊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외로운데 인간관계를 끊는다는 게. 왜냐하면 나의 꿈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목표와 이런 것들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내가 아무리 10명의 사람과 있어도 100명의 사람과 있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전부 다 끊었어요. 나중에 내가 시험 공부가 끝나고 나서 내 상황을 말하면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진정으로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이해해줬던 부모님 그리고 친구 한 명만 연락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왜 어릴 때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말 들으면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공부가 어떻게 쉬울 수가 있어.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고 줄 세우기 경쟁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나이가 드니까 알겠더라고요. 인생은 온통 통제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에요. 여러분들 연애만 하더라도 연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상대방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연애가 성공하나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온 마음을 다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애가 어렵고 결혼이 어려운 건데 공부는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 결과를 100% 통제할 순 없지만 열심히 하면 어쨌든 성공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합격이라는 거는 인과관계가 상당히 있잖아요. 인생에 이런 것들이 몇 개 없어요. 그 몇 개 없는 것들 중에서 아웃풋이 가장 높은 게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거는 사실 굉장히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가는 건 외롭지 않지만 남들과 똑같은 정도밖에는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가야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 길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주PD님이 하시는 유튜브였어요. 거기서 굉장히 공감 가는 내용을 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유튜브로 100억을 벌면서 성공을 했는데 자기가 성공을 해보니까 성공을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5가지로 나뉘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비웃음, 두 번째는 시기 질투, 세 번째는 무관심, 네 번째는 칭찬, 5번째는 자랑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에 얼마나 공감을 했는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영상을 찍어둔 게 있는데 넌 잘 안 될 거야 라고 저를 비웃었던 사람들의 근황에 대해서 찍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한다, 나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할 거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변에서 다 너는 안 될 거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비웃음이죠. 서울대 나온 애들도 다 떨어지는 시험이 사법시험인데 너가 이렇게 똑똑한 애도 아닌데 하면서 막 비웃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법시험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어느 순간부터 아무에게도 하지 않게 됐었어요. 사법시험에 1차를 붙고 2차를 붙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 있죠. 제가 그 당시에 연애했던 남자친구하고 관련된 루머라든지, 제가 공부를 할 때 누구를 이용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억측과 소문들이 제가 공부를 할 때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좀 학교에서도 아웃사이더가 되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시기 질투,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는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들이 나를 가십거리로 생각했던 거지 나를 진정으로 걱정하거나 미워해서 한 말이 아니었구나 라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축하한다는 연락도 받고, 뭐 법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도 하면서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뭐 저를 외부에다가 자랑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공부할 때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것과 동일한 이야기, 동일한 상황을 주PD님도 겪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상황을 마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외로워하지만 말고 어느 정도 즐기면서, 아,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좀 안심되는 마음도 같이 가지고 가시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칭찬을 하기 시작할 거고요. 곧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인맥이 될 겁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